화면에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가 나타난다. 10년 전 남편과 나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서약을 하려고 한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객실에서는 전용 해변도 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마침내 말을 마치면서 그 젊은 여성이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예전의 나를 보는 듯 마음이 아팠다. 뒤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동료가 고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무라카미 히로미입니다. 저는 46세이고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희생을 했나?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새 내 존재감이 덜 중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혼 초기부터 그녀는 타츠히코의 냉담한 태도를 참아왔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종종 당신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타츠히코는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직장에 가면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차갑게 말할 뿐이다. 그의 재정적 기여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타츠히코는 장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에게 돈이 전부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타츠히코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 그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다. 저를 향한 감사와 친절의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타츠히코의 상속 재산을 보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가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가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하루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나는 걱정했다. 수업료는 스스로 벌어야 합니다. 타츠히코가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나는 고작 16세입니다. 이제부터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운동회, 수업 참관, 졸업식, 타츠히코는 이를 핑계로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하루나는 매번 외로워요. 그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루나에게 전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베테랑 텐세니트에서 기업 영업으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많은 VIP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행 계획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집에 오면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타츠히코의 냉담한 태도, 가족들의 싱그러움, 그리고 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나날들, 조금씩 나는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나 신코료쿠를 사용하여 하와이 스위트룸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다. 20대 젊은 여성의 밝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평소처럼 섹스하자고 했는데 그러자 그녀가 울부짖었다. 회색 양복에 화려한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나는 항상 남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말아올리는 방식, 손으로 종이를 긁어내는 방식이 모두 틀리네요. 그는 그녀의 남편과 꼭 같았습니다. 신콘 요코, 머릿속에 알람이 울렸다. 어젯밤, 남편이 중요한 업무 회의로 인해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왜 젊은 여자와 함께 여기에 있었나요? 조언을 원하시나요? 내 혼란스러운 마음은 생각으로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친척의 소개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 고료코우를 말하는 거군요.
목소리가 쉬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나는 불안과 의심에 빠져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누른다. 터치. 맞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좋은 호텔을 원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고동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돌아오더라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기다렸다. 휴일에 출근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미사키, 내 여동생 그녀는 항상 나를 지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친절이 나를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언니 집에 갈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안정될 수 있었어요. 미사키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항상 나를 격려해 주었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상담해 주세요. 미사키는 이런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에 고립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사키가 옆에 있으면 그녀는 외로움을 조금 덜 느끼게 됩니다. 하루나가 걱정됩니다. 그녀는 나를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루나는 이미 타츠히코의 냉담한 태도에 분개하고 있었다. 하루나의 마음은 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할까봐 걱정이에요.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녀가 나를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루나가 나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족에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나요? 다 타츠히코의 냉담한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모든 것이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에겐 또 다른 책임이 있다. 하루나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세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른 아침, 하루나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하늘이 흐리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타츠히코는 외박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타츠히코 씨, 요즘 가이아쿠를 많이 본 적 없나요? 가볍게 물어보니 쉽게 대답해 주셨다. 일이 있어서 바빠요. 그 단어에는 더 이상 감정이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가 하룻밤 묵으러 떠날 때마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물론 타츠히코는 집안일과 육아에 늘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뭔가 느낌이 달라졌다. 또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이 과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 다만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졌을 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옆으로 보면 사올이라는 이름이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의 이름이었다. 내 심장이 잠시 멈출 뻔했습니다. 사올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하루나의 중학교 동창, 미사키의 누나, 사카키하라 사오리. 미사키가 내 여동생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사오리가 젊은 여성이라고는 들었지만 그녀가 타츠히코와 친척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내가 침묵하자 타츠히코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차갑게 대접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내가 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츠히코가 이렇다면 그는 실제로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떠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 의사 비용과 자녀 양육비를 포함하여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타츠히코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새로 얻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내 말에는 힘이 없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이었다. 20년 동안 저는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런데 타츠히코의 눈에는 내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날도 타츠히코는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나는 하루나에게 말을 걸었다. 하루나 씨,
오늘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하루나는 내 얼굴을 보고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한다. 엄마,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최근 정말 추워졌어요. 하루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하루나 씨,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이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그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엄마. 우리 이혼하면 나도 같이 갈게요. 하루나의 말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호하려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다. 내가 그녀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 후 하루나의 동급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역 앞 카페에서 타츠히코가 젊은 여성과 친해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머니는 조금 걱정스럽다며 제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타츠히코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후엔 평소대로 여행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매장에 혼자 나타나 신혼여행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무라카미 씨, 신혼여행 계획을 짜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여자는 사카키하라 사오리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왜 나를 지명하는데 수고를 했습니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여행을 하고 싶나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오리는 즉시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와이에 가고 싶다. 예산이 무제한이라 럭셔리한 플랜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와,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예산에 관해서는 무제한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녀가 말하는 내용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약혼자는 최근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오리는 즐겁게 말을 계속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아내가 나쁜 아내라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신혼여행에서도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오리가 말하는 것은 타츠히코와 정확히 같은 것 같다. 제 아내는 제가 받은 상속 재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타츠히코의 상황과 겹치는 것 같았다. 내 직감은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오리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약혼녀의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 말에 마음속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오리의 태도와 타츠히코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으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여행 계획이 정해지자마자 사오리는 저는 이 플랜으로 결정했어요. 나는 조금 얼굴을 찡그렸지만 침착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이제 플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취소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차갑게 들었습니다. 취소할 경우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그 말이 사오리에게 닿은 순간 타츠히코는 더욱 화가 났다. 1박 2일 생활은 100만엔입니다. 내가 금액을 말하자 사오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쉽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타츠히코는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죠. 사오리가 타츠히코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만족하면서도 침착하게 계속했다. 총액으로 계산해보면 2천만엔이 넘는다. 사오리는 금액에 놀랐지만 망설임 없이 예약을 진행했다. 타츠히코는 재촉했다. 그 순간 타츠히코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고 그는 눈앞에서 쓰러졌다. 그의 모습은 평소의 오만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신성한 형벌입니다. 그 후 타츠히코는 너무 충격을 받아 구급차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 사오리도 그 자리에서 구급차에 올라 함께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거기 서 있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고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뒤에 남겨져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타츠히코는 병원의 어두운 방에서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자 갑자기 당황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문제를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그의 안타까운 얼굴을 보고 마음이 조금 우월해진 기분으로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들렸다. 타츠히코는 놀란 표정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앞에 사오리가 서 있었다. 표정은 다소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히로미, 타츠히코와 헤어지세요. 사오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는 나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솔직히 사오리가 이런 말을 해서 조금 놀랐다. 나는 속으로 조금 웃었다. 사오리는 아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를 것이다. 길을 간파하지 못한다는 무지가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오리에게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약간의 냉소적인 태도로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타츠히코가 아직 대답을 하지 못한 가운데 사오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신혼여행을 예약하면 바로 헤어지겠죠?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정되었습니다. 사오리의 말은 나를 궁지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조금 거부감이 들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침착한 척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런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장 이혼하고 싶어요. 사오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사오리는 다음에 약혼자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그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사오리의 태도와 그녀가 말하는 내용이 불편했다. 하지만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타츠히코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그는 아마 결코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내 남편 무라카미 타츠히코, 처음에는 꿈같은 삶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나와 하루나의 존재감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래도 나는 가족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은 직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큰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궁금하다. 나는 오늘 또 다른 큰 기상이변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사오리가 약혼자와 함께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라카미 씨. 사오리는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옆에는 타츠히코가 서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헐떡였다. 그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침착하게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타츠히코는 나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적절하게 웃는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예약하고 싶다는 사오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물론이죠. 어떤 하와이 플랜으로 가고 싶나요?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 뒤에는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사오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더 발전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은 나를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게 만들었다. 최대한 비싸고 럭셔리한 기획을 제안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웃었다. 물론 최고 품질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사오리는 그 말에 나를 기대감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 계획을 더욱 호화롭게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계획입니다. 나는 일부러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음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을 제공합니다. 그 순간 타츠히코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평온함만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분노와 자아의식을 느끼게 된다.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안녕,
히로미의 타츠히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에요. 타츠히코, 나는 조금 냉소적이 되어 차갑게 말했다. 그 말에는 내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가 차분하게 여행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사오리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군이 타츠히코에 갔습니다. 이거 싼 거 아니야. 타츠히코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아님. 내 진심과 과거의 계획은 모두 그녀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와 타츠히코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 말을 차분하고 약간의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교류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사오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기다렸다. 내 말에 타츠히코의 얼굴이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망설임을 간파한 듯 다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타츠히코, 너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사오리와 타츠히코를 돌아보며 조용히 방을 나갔다. 후 나는 타츠히코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의사 비용을 사오리에게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녀가 타츠히코와 함께함으로써 얻은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오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냉정을 유지하면서 사오리에게 입을 열었다. 타츠히코에게서 의사 진료비를 지불할 돈을 받는 것 같군요. 나는 냉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다. 사오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는 합리적으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조바심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랬다. 나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말에는 열정과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사오리는 조금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곳에서 대화를 마친 후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사토루는 몸을 굳혔다. 나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집에 가보니 하루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을 열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기미가 있었다. 걱정의 기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즉시 일어나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하루나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과 약간의 불안감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나는 그의 친절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든 참아내고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있었다. 하루나는 나를 꼭 안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고 또다시 키스를 했다. 나는 확인했다는 듯 말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잠시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 하루나.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 꼭 껴안고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후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난 모든 일을 하루나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츠히코와의 이별, 사오리와의 교류, 고인의 기숙사에 대해 하루나는 내 말에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내 결정을 이해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껴안았다.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눈물이 흘러넘칠 것 같았지만 나는 참으며 하루나를 강하게 안아주었다. 고마워. 하루나.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나자. 나는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에는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미래의 삶을 상상하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되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앞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나는 가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냐고 묻곤 했다. 그녀의 친절함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몇 마디로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하루나가 갑자기 물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나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든 짐을 꾸리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하루나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있었다. 과거의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 순간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정을 내리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타츠히코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손에 이혼 서류를 들고 있는 타츠히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마음을 몇 번이고 반복하니 그 생각이 확실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타츠히코는 병원에서 돌아와 아무 표정도 없이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의 강인함과 차가움은 더 이상 그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지친 눈과 불쌍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참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나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시선을 돌렸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명해주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고르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랬다. 그의 손바닥이 차갑고 마지막 순간에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타츠히코는 아무 말도 없이 이혼 서류를 집어들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의 움직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움과 함께 다소 무기력했다. 조용한 순간이 지나고 그는 조용히 펜을 집어들고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가늘고 약해 내 마음속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려고 했다. 그랬다. 그때였습니다. 하루나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했다. 엄마, 저는 여기 남을게요. 그 말이 귀에 닿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해 말문이 막혔다. 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물었다. 하루나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루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불안한 눈빛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단력도 담겨 있었다. 그의 눈이기도 했다. 하루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깊이 찔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하루나는 나를 배신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몸이 허약해졌고 무릎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루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을 믿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타츠히코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타츠히코는 기쁜 듯이 말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하루나의 배신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히라미, 갈 거야. 하루히코의 오랜 삶을 뒤로하고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하루나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집을 떠난 후
사오리는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근처에 사는 여동생 미사키의 집이었다. 미사키와 그녀의 남편은 함께 살고 있었고 그곳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던니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던니, 잠시만 여기서 지내도 돼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미사키의 친절함에 안심했다. 하루나를 걱정하고 아직 마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이 소리는 제가 조금씩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사키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나가 그렇게 할 때 뭔가 염두에 두었던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던니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미사키의 말에 나는 자매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루나의 나를 배신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하루나와의 추억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하루나에 대한 믿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새 집을 구했을 때 갑자기 하루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하루나의 목소리는 평소의 쾌활함을 잃었고 그에게는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찬 뭔가가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급히 시댁으로 돌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 있던 두 사람은 타츠히코와 하루나였다. 그런데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나는 경찰에 연행될 뻔했다. 내 앞에서 경찰 한 명이 하루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 나는 갔다. 그러던 중에 하루나는 놀라운 말을 했다. 나의 완벽한 계획이 여성복지로 인해 망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공기를 뒤흔들었고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단지 거기 서 있었다. 경찰이 하루나를 차에 밀어넣자 하루나가 나에게 달려왔다. 아즈치의 얼굴과 함께 지친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자 하루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엄마, 하루나가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하루나의 말에 완전히 놀랐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타츠히코를 해치려는 하루나의 계획은 하루나의 성견지명과 용기가 그런 일을 막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루나는 아버지를 진흙탕에 목욕시켜 익사시키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하루나는 살짝 웃으며 그에게 키스했다. 나는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악당들의 계획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하루나는 사오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경찰에 제출된 후 사오리는 나는 의심을 표명했다. 하루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오리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막았다. 하루나의 말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오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루나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사오리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의 낙천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고 안색도 다소 창백했다. 나를 본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말을 쥐어짜내려고 애썼다. 하루나 씨, 도와주세요.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평소의 차분하고 계산적인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하루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망쳤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느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루나를 살며시 어깨에 끌어안고 집을 나갈 준비를 시작했다. 타츠히코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하루나, 부탁해요. 나는 틀렸다. 나는 하루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해요. 나는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를 얼마나 믿고 지지했는지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하루나와 함께 현관문으로 나갔다. 엄마, 가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루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평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타치히코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외쳤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다. 그 말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배어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는 걸 깨달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혼잣말을 하면서 하루나와 함께 의회를 나왔다.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사오리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타치히코가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노리고 교묘하게 그를 유인했습니다. 있었다. 또 사오리가 현금을 어딘가로 옮기고 있던 사실도 포착돼 경찰이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오리는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훔쳤던 적이 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평온함에 나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사오리는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타치히코는 완전히 독립하여 정치가로서의 지위를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오리가 빼앗은 현금과 부동산을 추적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값싼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됐다. 호화로운 집과 재산, 가족의 따뜻함을 모두 잃은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의 흔적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부끄럽다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나는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그의 눈물마저도 자기계발의 산물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타치히코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실히 끊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잃은 분은 결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루나는 침묵을 지킨 뒤 다시 말했다. 나에겐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하루나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서로를 응원해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가 돈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여자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배신감을 느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루나는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이 아팠다. 하루나, 너는 어때? 내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넘쳐 흘렀다. 하루나가 머물고 내가 떠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타치히코가 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영혼이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로미, 하루나는 남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많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타츠히코는 말을 이었다. 하루나의 말처럼 그 차가움에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하루나의 용기에 놀랐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사오리가 꾸민 무서운 계획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오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나는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오리는 아버지를 위해 값비싼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당한 돈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막았다. 그 말은 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하루나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타치히코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고 이 무서운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게다가 하루나는 사오리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실 사오리의 여동생 미키는 나와 중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나는 사오리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었다. 미키의 여동생이 부자들에게 잇따라 접근해 그들의 재산을 훔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나의 다음 말은 나를 슬프고 미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 여자의 본성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하루나는 나를 떠날 때까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냈다. 이제 나는 이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나와 하루나의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런데 사오리는 왜 그렇게 서둘러 계획을 실행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녀는 하루나와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하루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고 상쾌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것은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하루나가 자신의 음모를 막아낸 것에 대해 매우 감동받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하루나의 계획을 너무나 빨리 알아차렸고 너무나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놀랐고 진심으로 그를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나 씨,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지냈어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냈다. 하루나는 수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강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러 번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라면서 그것을 직접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루나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는 이 유대감과 사랑이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루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가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나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금 웃으며 내 품에 조금 더 몸을 기대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모자 관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드디어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랬다. 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마음이 떨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루나는 내 생각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그리고 하루나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동시에 조금 외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는 부모 밑에서 자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 그리고 나는 하루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기로 결심했다. 의사 진료비로 지불한 돈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과 하루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정했습니다. 하루나 씨, 나는 당신의 의사 진료비로 당신의 고등교육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다 그게 다야. 하루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나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하루나의 성장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깊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새 집의 발코니에 나가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왠지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떤 색으로 변해갈지 궁금해진다. 두려웠지만 마음속에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고 행복할 거예요. 나는 하루나의 말에 눈을 감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나.